안녕하십니까. 커피 바리스타 조인성 강사입니다. 평생학습관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프레소가 뭘까요? 이태리 음료죠. 네, 이태리에서는 커피 뭐라고 할까요? 에스프레소라고 할까요? 커피라고 합니다. 커피. 에스프레소는 뭐고 커피는 뭘까? 네, 해롱해롱. 네,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에스프레소, 잘 먹진 않지만 에스프레소는 이태리식 커피이긴 한데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온 미국식 커피라고 할 수 있죠. 카페 가시면 에스프레소 드시나요? 아메리카노 드시죠? 네, 미국 커피입니다. 네, 지금부터 정통 에스프레소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미국식 커피의 추출 원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빠르다는 뜻의 익스프레스에서 그 어원이 유래됩니다. 익스프레스 커피 머신,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이란 뜻에서 출발한 음료의 이름이죠. 네, WBC라고 합니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정의한 에스프레소는 90.5에서 96도씨의 깨끗한 물. 네, 깨끗한 물은 정수된 수돗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8.5에서 9.5 기압의 힘으로 통과시켜 20에서 30초 사이에 만들어진다. 커피 케이크층을 통과하여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동안 붉은색이 감도는 노란 꿀과 같은 점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추출된 에스프레소는 두껍고 어두운 황금비에 크림 거품층인 크레마가 있어야 한다. 황금비가 뭘까? 황금. 네. 커피와 크레마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1대7 정도 얘기합니다. 에스프레소는 자기 재질로 만든 도자기로 만들라는 얘기겠죠. 두꺼운 손잡이가 달린 2에서 3온스 정도의 예열이 된 데미타세잔에 받아줘야 한다. 데미타세잔, 작은 잔이란 뜻이죠. 여기, 네, 여기 요 잔입니다. 추출 즉시 스푼, 설탕, 그리고 물과 함께 제공되어져야 한다. 스푼, 설탕, 물 같이 주라 그 말씀이에요.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을 때 요거 같이 주셔야 풀 서비스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만 딸랑 주면 안 되고요. 설탕도 줘야 돼요. 설탕. 오, 에스프레소 설탕에 같이 먹네요. 에스프레소 이태리에서는 북부지방에 2가지, 중부지방에 1가지, 남부지방 이렇게 4가지 정통 에스프레소가 있습니다. 라이트 노던, 풀 노던, 센트럴, 사우던.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식 김치, 경상도식 김치, 강원도 김치, 경기도 김치, 평안도식, 한경도식 김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태리에서도 에스프레소는 지역마다 맛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이태리식 에스프레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에스프레소의 정의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공통적인 사항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프레소 요약해드리면 추출의 4대 조건이 나옵니다. 에스프레소는 90도의 물, 고기압의 힘, 25초의 시간, 25ml의 양을 4대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맞아진 커피를 이상적인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초창기의 커피 머신 사진입니다. 1901년 루이스 베제라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여러 사람이 개발했겠지만 제일 먼저 등록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네, 초창기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 좀 찜통같이 생겼는데 그죠? 네, 이 모습이 좀 멋있다고 하긴 그렇죠. 물을 끓여서 증기압을 가지고 이렇게 추출해내서 커피를 뽑아내는 겁니다. 현대의 모습이 많이 유사하게 있는데요. 네, 골동품같이 생겼지만 아직도 쓰는 매장도 있다고 하니까 가격은 1억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발전된 형태의 수동 머신입니다. 피스톤, 스프링이 이 안에 있는데 스프링의 힘으로 커피를 추출해내는 수동 머신.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요. 네, 멋지죠. 주로 이태리 남부 지역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13기압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럼 다음에
네, 점점 모던한 형태의 수동 머신입니다. 가찌아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네, 뭐 라파보니 멋있죠. 네, 이렇게 형태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마다 여러 디자인이 있지만 모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버튼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출 버튼들도 있겠고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이렇게 그룹 헤드라고 해서 두 가지 포타 필터가 장착되는 여기 헤드, 그룹 헤드라고 합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 데죠. 두 개 있으면 2그룹, 세 개 있으면 3그룹 그렇게 되겠죠. 압력 게이지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추출과 스팀 게이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창구멍 같은 것도 있습니다. 모든 머신은 대동소이합니다. 네, 커피를 추출하려면 먼저 머신에서 이 포타 필터를 분리해서 커피를 뽑아야겠죠? 이 포타 필터를 뽑을 때는 왼손으로 잡으시고 왼쪽으로 8시 방향으로 돌리시면 분리가 됩니다. 좀 무겁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무겁습니다. 한 650g에서 네, 그 정도 좌우가 되겠죠. 포터 필터를 분리할 땐 왼손으로 잡고 왼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네, 포터 필터를 깨끗하게 닦고 두 번째 커피를 받아야겠죠. 커피를 받을 때는 그라인더에 스위치를 켜시고 오른손으로 레버를 앞으로 당기시면 커피가 갈려 담겨 있는 이 통, 호퍼라고 합니다. 도저, 도저라고 하고요. 이 커피가 갈려 있는 통에서 레버를 당기시면 커피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조금씩. 그걸 이제 수북이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벨링을 잘 하신 후에 탬핑을 하게 되는데요. 커피를 다지는 거죠. 이 템퍼와 포타 필터가 직각이 되도록 눌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삐뚤어지면 한쪽으로 물이 흘러서 채널링이라고 하는 편추출이라고 하죠. 몹시 고약한 커피 맛이 납니다. 그래서 버려야겠죠. 탬핑이 아주 중요한 바리스타 스킬 중에 하나고요. 포타 필터와 템퍼가 직각이 되도록 눌러주시되 누르는 힘은 10에서 15kg. 그렇게 세게 누르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무게로 커피 가루 사이의 공극을 줄여주는 정도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2번 누르셔도 상관은 없겠죠. 네, 드디어 추출할 시간이 왔습니다. 추출하실 때는 포타피트를 장착하실 때는 또 왼손이겠죠. 오른손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8시 방향으로 끼우시고 다시 6시 방향으로 돌리시면 장착이 됩니다. 8시 방향, 6시 방향. 네.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장착을 하신 후에 잔을 준비하시고 버튼을 누르시면 커피가 추출될 때 여기 보시면 압력 게이지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은 추출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지만 추출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구기압의 압력이 발생하는지 이 부분 중요합니다. 네. 체크하시고 이 구기압이 나오지 않으면 추출의 힘이 약하다는 얘기니까 커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추출 압력 게이지가 구기압을 가리키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장착 방법을 설명드리면 8시 방향으로 포타 필터를 그룹 헤드에 장착하시고 6시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밀착이 됩니다. 도징 방법은 스위치를 켜시고 레버를 앞으로 당기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도구의 이름이죠. 포터 필터. 여기 안에 필터 바스켓이라고 해서 금속 필터가 있는 바스켓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포터는 포터블, 운반이 쉬운 손잡이가 달린 포터블 필터. 그래서 포터 필터라고 합니다. 템퍼는 포터 필터 안에 커피 가루를 다져주는 용도인데요. 스탬프! 도장 생각하시고 템퍼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베이스가 있고요. 쇠로 된, 나무로 된 건 분리도 되고 사람 손에 맞춰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포터필터, 템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스타는 무엇일까요? 이탈리아 어원으로 바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에서 일하는 사람, 바텐더, 바리스타 같은 말이죠. 그런데 바에서 일하는 그 모습이 마치 스타와 같다. 그래서 바리스타란 어원이 거기서 출발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리스타는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커피를 마시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귀로 어떻게 커피를 마십니까? 네, 소리를 들으란 얘기겠죠. 눈으로 색깔도 보고 귀로 스티밍하는 소리도 있겠고요. 바리스타는 이상적인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추출의 4대 조건에 걸맞는 또 이탈리아 지역별 특성이 맞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그 맛을 구현해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리스타입니다. 물론 좋은 원두가 좋은 맛을 내겠죠. 커피 맛의 70%는 좋은 원두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원두를 잘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커피 맛을 낼 수 있도록 블렌딩 잘 섞어서 나만의 커피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바리스타에게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커피 추출 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카포트라든지 사이폰이라든지 핸드드립 도구, 에어로프레스, 핸드프레서 다양한 도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구들, 제3의 물결 커피 서드 웨이브라고 하는데요. 특히 핸드드립 커피를 능숙하게 잘 뽑아낼 수 있는 능력도 바리스타는 갖춰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마인드인데요. 이 좋은 음료를 손님에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잠깐 유럽의 바리스타 시험 중에 한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주관식인데요. 만약에 80대 노 부부가 손주를 유모차에 데리고 매장에 방문했을 때 제일 좋은 서비스는 뭘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두 가지 답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직접 서비스한다. 노인들에게 직접 갖다 드리는 풀 서비스를 해라. 두 번째, 아이들의 음료는 뜨겁지 않게 해야 한다. 중요하죠. 초코라떼라든지 이런 음료들을 너무 뜨겁게 하면 아이들은 바로 먹으면 화상의 위험도 있고 쏟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뜨겁지 않게 음료를 제조한다. 직접 서비스한다가 정답입니다. 이렇듯이 서비스까지 갖춘 바리스타가 제대로 된 바리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바에서 일하는 바리스타 맛도 알고 서비스도 알고 인격까지 갖추면 좋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제일 맛있는 커피집은 어딜까요? 오늘 오픈한 집입니다. 오늘 오픈한 집 바리스타 마인드도 좋고 커피 머신도 새 것일 거고 원두도 적정하게 에이징 되어 있겠죠. 그래서 커피 맛이 제일 좋겠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매장은 청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좀 뜨거운 문제겠지만 매장의 청결, 머신의 청결이 어쩌면 맛에 80%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주 가는 커피 매장 청결한지 걱정되지 않으세요? 포터필터, 그룹헤드, 호퍼, 도저, 템퍼 모든 도구들을 그때그때 청결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지도 중요하겠죠. 이것은 바리스타뿐 아니라 매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고요. 특별히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될 일입니다. 청결, 맛의 척도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